전당대회는 트럼프 대관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유세장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Let us please take a moment of silence to reflect on the terrible events that took place in Butler, Pennsylvania. 대의원 2,300여 명의 호명 투표 20분 만에 과반으로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It is my honor to nominate Donald J. Trump for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대회 열기는 피격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가 대회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귀에 큰 거즈를 붙인 트럼프는 참석자들의 기립박수에 주먹을 불끈 쥐는 특유의 몸짓으로 화답했습니다. 부통령 후보엔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낙점받았습니다. 올해 39살로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가 된 벤스 의원은 이민 차단, 미국 우선주의 등 트럼프 노선을 지지해온 강경 보수입니다. 빈민가 출신의 자수성가 정치인이자 낙후된 공업지역, 이른바 러스트벨트 출신으로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 등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날, 트럼프에게 희소식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트럼프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판결에 이어 법적 다툼에서 또 승리하면서 트럼프는 사법 위험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남승부 특파원, 정말 암살 첩보가 있었는데도 이 총격 사건을 막지 못한 거라면 경호 실패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지난 주말 경호 수준이 이미 높아진 상태였다고 CNN이 전했는데요. 이란의 암살 첩보를 미 당국이 몇 주 전에 확보하고 경호 수준을 높였던 겁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재임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이후 이란의 복수 위협을 수년간 추적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유세장 총격범과는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경호가 강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20살 청년이 트럼프 암살을 시도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암살 첩보는 근거 없고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남승부 특파원이 그 공화당 전당대회장 주변에 경호가 얼마나 삼엄한지를 직접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더 엄격해졌다면서요. 네, 밀워키 시내에는 오늘도 경찰 인력과 헬기 또 보트 등이 대거 투입이 돼서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검문 검색이 강화되면서 전당대회 입장이 너무 늦어진 곳에선 검색대 추가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대의원들이 있는 주 행사장, 제가 있는 이 뒤편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트럼프 주변에 인파가 몰리지 않게 보안 요원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그 트럼프가 등장한 그 전당대회장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는 이틀째 귀에 거즈를 붙인 채 행사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대의원 등 일부 참석자들이 화답하듯이 귀에 거즈를 붙이고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등 경선 주자들은 일제히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I'll start by making one thing perfectly clear. Donald Trump has my strong endorsement, period. 공화당이 트럼프 당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할 수 있었는데요.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모두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2%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앞선다는 더 타임스와 세이24 여론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측에선 대세론을 경계했는데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피격 사건 이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밀워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네바다를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세는 재개 하루 만에 중단됐습니다. 엄지를 들어올리며 괜찮다고 했지만 전용기 계단을 오를 때는 다소 힘에 겨운 듯한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대선 완주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If there had some medical condition that emerged, if the doctors came to me and said, you got this problem, that problem. 그렇지 않다면 완주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고령 논란 속에 코로나 확진이 겹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BC 등 미 언론들은 최근까지 바이든을 지지했던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바이든에게 자진 사퇴를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화상회의로 대선 후보 확정 시기를 앞당기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진영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후보 수락 연설에 앞서 무대를 점검했고 벤스 부통령 후보는 데뷔 연설을 마쳤습니다. Now I pledge to every American, no matter your party, I will give you everything I have. 벤스도 동맹국 무임승차는 없다고 말해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전당대회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격 사건 후 첫 연설에 나선 트럼프는 후보 수락과 함께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onight, with faith and devotion,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자신의 정책과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경쟁 후보 공격보다 비전 제시와 포용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현장엔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등 트럼프 일가가 총 출동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버팀목이었던 민주당 지도부까지 돌아서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가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며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이 하차하는 쪽으로 조만간 설득될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유세 일정을 중단한 상태인데 거세지는 압박 속에 재선 도전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러키에서 SBS 남승모입니다.